자, 명예에 관한 죄입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최신 판례죠. A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겠죠. 자, 맞는 지문이고 2번을 보면 자, 세 번째 줄에 기레기 있죠, 기레기. 자, 기레기는 형법 제20조에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것이 판례입니다. 1번, 2번 판례는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됐어요.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자, 3번을 보면 자,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했고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수적으로 약간의 불순물이 끼어있다 하더라도 뭐다? 310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했어요. 올해 경찰 문제인데 자,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주의 사정을 종합 판단해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다면 자, 이번은 명예전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도 보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호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다소 무례한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모욕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추상적 연범이죠.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고요. 자, 수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현실적 침해란 말은 필요 없습니다. 또 여기도 침해란 말 나와야죠. 침해범에 해당되는 것이지 추상적 연범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1번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맞고 동그라미입니다.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있어서 이 게재 행위를 할 때 기수가 됩니다. 기수. 이때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자, 삭제되어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종료시기다. 삭제시가 아니라 뭐다? 게재 행위를 할 때 착수가 되고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보통신망 판례에 있는데 자,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미인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서적신문 등의 기존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를 했잖아요. 게시했을 때 바로 이 게시 행위를 할 때 종료가 된다. 기수 이퀄 종료가 된다.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똑같이 뭐다? 이 게시 행위를 할 때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된다. 그 뜻입니다. 최근에 이 판례도 꼬질 나와요.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까지 했던 우리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판례들 다 제 기본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대충 하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은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니은또 나왔죠? 뒷길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공연성이 있다. 됐죠? 작년에도 나왔네요. 동그라미. 자, 3번도 최신 판례죠.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중도 사퇴한 A 실명을 거론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쭉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덧붙여 게시했다라고 했을 때 이 갑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익성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므로 310조가 적용된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본 판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또 나왔네요. 기러기겠지? 기러기는
20조에 따라 형법 제2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습니다. 동그라미. 전부 다 옳은 지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허위사실 적시는 310조가 적용되지 않죠? 310조는 307조 1항만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 자, 종합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피해자 특정이었기 때문에 그 특정에 대한 명예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을 요구하였다. 좋아요. 좋은데 피해자들 주거지 앞에서 주소까지 명시하면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쵸? 무슨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 X. 자, 주된 부분이 뭐다?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보도하였다고 한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겠죠. 동그라미. 비방할 목적이 있다 없다. 공익성을 갖췄다 못 갖췄다 라고 하는 것은 주된 목적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또 나왔네 그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한 서술적 표현하는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적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미음본도 1번 문제에서 나왔잖아. 그쵸?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이 명예훼손죄, 강간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이쪽은 최신 판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신 판례 조금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5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지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X. 자, 또 나왔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 게시할 때 기수 이퀄 종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공소시효도 그때 진행되는 거예요. 삭제 시가 아니고 X. 그쵸? 자, 디귿번. 사실이란 말의 의미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죠.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X. 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과 반대되는 진실사실을 말한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틀린 부분입니다. 해설 참조하시고요. 자, 리을번 진실이고 공공한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양자는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자, 비난의 정도가 희석됐다는 겁니다. 희석됐단 말이 물을 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옅어졌단 말입니다. 농도가. 그래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죄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310조는 사실적 시에 따른 307조 1항이죠. 307조 1항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모욕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적용되지 않고요. 자, 공공이익은 반드시 공적생활에 관한 사실에 한정될 뿐 사적 사실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아닙니다. 공적, 사적 다 포함이 됩니다. 틀린 부분입니다. 자, 진실한 내용을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내용과 합치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세부해져서 약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무방하다. 맞는 내용이죠. 동그라미. 자, 310조가 이에서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가 틀렸어요. 그렇죠? 왜 반드시 틀렸어?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진실한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것도 310조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10조라고 하는 것은 307조 1항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10조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행위자가 증명한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허위사실이라 하면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310조 1항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시행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행훼손죄는 구성요건 요소가 허위사실 유포야. 진실한 사실 유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명효준점은 될 뿐이다. 통상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는 그때부터 전파 가능성 여부를 따지죠. 그쵸? 기자라고 하면 좀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쵸?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X.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어떤 사실을 발설하게 됐을 때는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는 겁니다. 맞는 질문. 9번,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어요. 자, 집합적 명칭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구성은 각자에 대한 죄가 될 수가 있겠죠?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발만 하였다고 했을 때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자, 공지사실도 객체될 수 있습니다. 그쵸? 안 된다. X. 따라서 공지사실 적시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 X.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나왔죠? 그쵸? 여기 행위자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310조에 적용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습니다. 9번 307조 1항일 때는 우리 판례가 봤을 때 그것이 진실이든 허위든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 동그라미. 국가나 지자체는 외부적 명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피해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의는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 논리는 사자명예훼손죄도 똑같아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아니죠. 틀렸죠. 죄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자, 희석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했다면 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안 된다. X. 자, 10번입니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시청자 의견란에 게시한 글 중에서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겠죠. 20조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자, 골프클럽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한심하고 불쌍한 놈이라고 썼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봤어요? 2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X. 자, 3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맞는 말 동그라미. 앞에서 풀었죠? 자,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모욕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X.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집을 통해서 뭘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내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공부를 했는가 라고 해서 문제를 쭉쭉쭉 풀고 나가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지 기본서를 전혀 공부하지 아니한 채 문제집만 풀게 되면 나중에 큰 코 다쳐요. 기본서에 있는 많은 판례들 중에서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이 꽤 있고 그것들 모두다가 문제 예상 문제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집만 공부하지 마세요. 또 모의고사만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집 안 보고 또 모의고사만 보는 분들이 있어. 참 공부를 잘못하는 분들 참 많아요. 자, 11번입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를 각각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도 나오네요. 경감부에서. 자, 기억본 보시면 IXX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라 봤어? 판례가.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사이로 봤죠. A로 봤어. A로. 그쵸? 자, 이건 어떻게 봤나요? 이건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변명이 방패라고 썼습니다. 뭐라 봤어? 형법 제20조가 적용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봤습니다. B로 보는 거예요. B로. 이것도 아까 풀었지?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한심하고 불쌍한 놈이라고 했을 때 이거 B라고 봤습니다. 야, 너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한 것도 이것은 처음부터 애당초 고용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A야 A. 이것도 마찬가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연장자에게 이렇게 이름을 막 불러 그쵸? 건방지게 그쵸? 근데 이것도 A라고 봤어. 전부 다 고소유권 해당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죠. 요 두 가지만 B로 봤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A로 보았고 정답은 2번입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고성요건의 당성이 조각되는 것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부를 정리를 해두시고 자, 12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객관적 고성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필요하다. 이게 맞아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고성요건 요소이지 객관적 고성요건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쵸? X.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자, 2번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만으로도 사실적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안 된다. X.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평가가 저하됐다고 본다면 죄가 될 수 있다고 봤죠. 동그라미.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서 입증이 가능할 때 사실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해야지만 사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 특정한 사회 집단 다 포함되는 거 맞죠? 자, 2번 판결받은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판결문을 적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310조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안 된다. X.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비방할 목적이 숨어 있었다 할지라도 즉 약간의 불순물이 끼어 있다 할지라도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310조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런 조합 이사장의 비리 있죠? 학교 이사장의 비리. 조합 이사장의 비리 같은 경우는 알려야 되겠지?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310조 정도여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다 맞는 질문인데 2번이 틀렸네요. 여기까지 합니다.